이제는 우파가 중국적 사고의 한계를 외쳐야 하는 이유.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서 현재 지배 세력을 뒤엎는 장기적 전쟁이 필요하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파는 전두환 재판부터 최근까지 군사 독재 청산을 외쳤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다른 데서 터졌습니다. 그래, 군사 독재 청산 좋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군사 독재 청산한다고 도와줬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 거기에 이제 복수가 이제 확 가는 겁니다. 알만한 사람 다 압니다. 일제시대 소련 마을 부족 빼면은 다 친일파 개새끼라고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빨갱이로 몰림당했다고 피해자라고 그럽니다. 그런 식으로도 교육시켜요. 웃기죠. 대단히 웃기죠. 특히 이런 거 보면서 한국 사회 이념 논쟁의 뿌리에는 중국적 사고가 있구나. 중국적 사고가. 민족적 사고라고 하는 거 다 거짓말이다. 싹 다 거짓말이다. 천만 번, 억만 번 증명 가능한 중국적 사고다. 고로 민족주의란 말 다 사기였다. 퍼펙트한 사기였다. 퍼펙트 프로드. 진짜 부족주의, 민족주의 넌더리 난 다음 세대의 감정이 이제 수십 년간 깔렸는데 반영을 못해. 군사정권 누가 뭐라도 근대화입니다. 근대화 체제입니다. 그런 산업화란 말이 쓰여진 적이 없어요. 산업화란 말이 쓰여진 적이 없어요. 조갑자식 창작 용어예요. 후대에 만든 용어를 그 당대에 있었던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중국식이에요. 96년 전두환 재판 이후에 서구적 사고의 한계 이렇게 나오고 이후에 나온 말입니다. 이후에 나온 말이에요. 근대화, 서구화 체제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70대 분들 있잖아요. 그 군사정권 끝낸다고 하면서 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중국적 사고가 이제는 진절머리 난다. 고 할 때죠. 산업화란 말은 박정희 때는 물론이고 전두환 때까지 없던 말입니다. 그때는 군사혁명이란 말이라는 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5.16이라고만 말했죠. 언제 군사혁명이라는 말이 있었어. 뭐랄까, 군부 아주 극히 한정된 범위에선 있긴 했어요. 그때 다 5.16이라고 그랬어. 아니면 5.16 혁명이라고 그랬지. 군사란 말도 안 썼어. 5.16이나 5.16이라고 많이 썼고, 아니면 5.16 혁명이라고 많이 썼지, 5.16 군사혁명 이런 말도 안 썼어. 박정희 시대 산업화 이런 말은 철저하게 조갑제 용어고, 군사 덕지를 업고 나타난 게 서구적 사고의 한계. 이 90년대 중반에 아주 집중적으로 쓰였어요. 1994년부터 함석헌 사상이 대학가에 마구잡으로 사용됐고, 그때부터 96년 한중수교까지 서구적 사고의 한계 이런 말이 대학가에서 아주 고의적으로 유행이 됐어. 그 다음에 그때 제가 그 대학가에서 들었던, 정확히 말하면 건국대학교에서 들었던 이야기다. 한국 사회에서 모든 문화에서 기독교 가치가 뿌리가 내리고 있는데, 우리 신종교 가치가 지배를 하고 오면은 좌익이 뭐라든 다 이긴다. 판파 다 이긴다. 이제 그 말이 20여 년 지나서 이해가 가겠어요. 이길 수가 없겠어 보니까. 특히 조갑재 씨가 이빨 깎게 물고 신종교로 막 우파지냐 하는데, 구조적으로 이 우파가 이길 수가 없어.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 그리고 신종교 체제가 곧 일국양제 체제다. 사회주의 혁명파 임시정부 창조파 조상숭배로 똘똘 뭉쳤어요. 지금 지배계층이. 그러니까 군사정권에서는 국가주의인데, 지금 좌파 독재 체제에서는 좌익들의 조상숭배로 똘똘 뭉쳤어. 국가에 대해서 강요를 한다는 게 그 감정이 이런 감정이구나. 지금 너무너무 싫으니까 너무너무 싫었다고 말하는 그분들이 이해가 가는 거야. 좌파 노인들이 이해가 가는 거야. 지금 너무너무 싫으니까.
그리고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대자보가 바탕정서에 절세 위인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남로당 북로당 합친 우리 민족끼리도 좌익혁명가라고 그렇게 조상숭배 딱 나오고 좌익혁명가의 영혼이라고 우리 민족끼리 나오잖아요. 진절머리 나죠. 진절머리가 나죠. 특히 한국이 가야 될 길이라고 그때 저는 분명히 기억나요. 한중수교 직후에 창작과 비평사에서 이인자 최원식 교수가 일국양제를 높이 생각하면서 일국양제 분단 체제론이 그러니까 한반도판 고려연방제가 일국양제로 가야 된다. 그다음에 중국을 배워야 된다. 근데 중국이 가고자 하는 게 결국은 한미동맹파를 위구르나 몽골족처럼 탄압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권력은 특정 시족이 독점하고 일제시대 공산파가 독점하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노예화하겠다. 이게 중국 정신의 실현이다. 이게 전망이다. 한미동맹파를 위구르 티베트처럼 하고 남북한 공산파가 한쪽 공산당 하려는 게 평화 새로운 시작. 이거를 뭐 예수회나 세계교회회가 후원했던 거 이것도 세계교회회 그냥 사기죄 고발 형사 고발로 독일제 법정에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원칙적으로는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송 안 하기로 했는데 세계교회회가 신종교 영혼을 그러니까 기독교 그리스도가 아닌 신종교 영혼을 바탕으로 하는 종교를 몰랐을 리가 없고 그것을 알면서 했다면은 이미 세계교회회가 기독교 기구가 아닌 겁니다. 기독교 기구가 아니에요. 고로 사도 바울 명제를 어기는 게 아니에요. 민형사 소송에도 이미 교회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중국적 사고의 한계 때문입니다. 일국양제가 뭡니까? 대승불교로 군주관 그런데 대승불교 군주가 공산당이다. 이게 지금 현재 나오는 거잖아요. 좌파들은 자신들이 계급주의가 아니고 민족주의라고 꾸준히 논했습니다. 인정합시다. 인정한다고 사실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근데 조금씩 이들의 한 발 걸치면서 꾸준히 전라도 좌파가 극혐하는 계급주의란 말씀입니다. 곧 이쪽 저쪽 다르면서 결국 이익은 좌파가 누리고 피해가 우파해지는 거를 장기간 한 의혹이 있죠. 결국 공산화의 위험은 아주 가까운 데 있었던 겁니다. 중국 문명 안에 권력 독점욕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조선시대 안에 중국 문화가 권력 독점욕이 있고 그게 신종교 공산주의이고 레닌은 원래 슬라브 민족주의로 일당 독재 공산당 했고 민족은 좌파다. 김영삼의 역사 바로 세우기. 위대하십니다. 박수를 쳐댑니다. 결국 이 강요된 후대 원학 한순간도 원하지 않은데 후대 막무가내로 전하는 그런 위대한 물음표 땡이야 유산 때문에 미쳐버리겠죠. 40, 50 세대 중에 미친 세대 많을 겁니다. 우공이산 90년대 유행한 말이죠. 되돌아 생각하면은 정상적 대한민국에서 일국양제로 산을 옮기다. 산을 옮기는 게 종북 좌파들한테는 어리석은 우공, 정말로 대단한 착한 그런 사람으로 보이겠죠. 근데 우파에서도 이렇게 보일까요? 보이는 놈이 이상한 거죠. 병신이지 병신. 군사독재는 경제발전과 안보 빼곤 다 억압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때 유행한 말. 남북문제 빼놓고 다 깽판 쳐도 되겠네. 지금 문재앙이 이어가고 있죠. 노무현 노선을. 요즘 또 노무현은 괜찮은데 문재앙이 이상하다. 이런 분들도 제정신이 없는 거지. 장준하의 공산화를 포함한 모든 통일은 선, 명제, 탑승을 원하지 않는 일반 국민의 강제 탑승화. 공산화를 포함한 통일은 절대 안 된다고 씨발놈아. 어? 절대로 안 된다고 씨발놈아. 하는데 이 말을 외칠 이 말이 딱 갇혀버리는 거야 그냥. 귀족들을 파벌에.
민족해방파 공산부족의 역사를 대표 역사로 믿으라 하면서 계속 그 민주화운동 기념 그 사업 역사 보면은 이런 그 쭉 대승불교적 코드로 민족해방 통일전선하는 게 87년까지 쭉 이어진 이 1920년대부터 그 역사죠. 세상에 이 부족만 있었나요? 세상에 이 부족만 있었어요? 뭐 물론 이해가 갑니다. 그쪽도 이해가 가요. 지금 조현현 선생의 한국 현대문학사에 보면은 이승만 정권을 세운 그 문화를 그 주름 잡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학력이 중졸이에요. 현재로 치면 석사 정도로 흔한 쪽이죠. 그러니까 현재 석사가 대학교 석사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대학생들을 기준으로는 대단한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현재 석사는. 근데 그 대졸 이상으로 아니면 그때 대졸은 지금 현재는 박사나 그렇게 되고 대졸 중에서도 아주 그 위대한 사람들은 뭐 대학교 총장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승만 체제에서 실업자가 된 거예요. 그 남로당에 줄 섰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이 껍데기는 가라라는 그 행간의 의미, 실력이 존나 있는 자기는 실업자 되고 실력이 하블레한 쪽은 줄잘 서서 그래 빚봤다 그렇게 그 욕하는 놈이 조국 추미애 윤미향 겁니다. 예? 진절머리가 날 수가밖에 없죠. 능력은 있지만 반대 세력의 분산당할 몫을 자기들이 다 한다. 이게 문제예요. 대승불교적으로 권력 독점하는 걸 꼭 끼고 있잖아요. 충군 애국이라고 권력 독점한 걸 비난한 사람들이 대승불교적으로 권력 독점을 꼭 하더라고. 문제원이 거기 있죠. 남로당 산하 문화건설본부의 직계 후예가 백낙장 세력이고 반면에 정반대편 이승만 편 문인협회는 세력 뭐 서정주나 김동리 세력의 후예는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지금? 뭐 물론 그분들 또 키우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또 그분들의 후예들이 뭐 능력 배양을 진짜 안 해가지고 진짜 쳐다볼 가치도 없어 진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권력자 측면이 권력을 자기가 언제든지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을 분산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그 오류를 개방해야 된다. 이런 의지가 없다는 거.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군사 독재 영남 천독 신화에 입각한 계몽이 독재로, 좌파 독재에 호남 천독에 입각한 계몽이 또 독재로. 그러니까 독재로 가는 것에서는 그 신화하고 연결이 돼 있다. 계몽은 신화인데 신화가 곧 그 계속 반복된 제자리로 가게 한다. 세금폭탄공화국 부동산 가격 과잉 떡상 자영업 조서 붕괴 좌경화 친중 친북화 이게 일국양제극으로 이어진 거죠. 분단 극복한다고 했던 게 정상적인 대한민국 체제를 해체하는 거고 그래서 일국양제 체제로 했는데 이제 일국양제 극복론으로 그렇게 일국양제 극복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서구적 사고가 아니라 중국적 사고의 한계 분단 극복론 주장하면서 그 남북 분단이 뭐 외세에 의했다. 중국 4대 종속 안에서 중국 문화 안에서 서로 행복했다. 이건 전제로 깔고서 서구적 사고의 한계에 논했으면 우린 중국적 사고의 한계 우편 이렇게 말해죠. 자유민주주의는 약속입니다. 법을 이야기할 때 사실 법은 약속이고 약속은 남녀 간의 사랑의 약속으로 비유를 하면 제일 편할 겁니다. 민주화 보편 민주라고 주장했던 이는 그 약속을 지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남녀 관계에서 가만히 놔두면은 불타 죽을 거 알면서 뭐 부인이 그렇게 불 속에 있으니까 나는 결코 당신을 혼자 두지 않을 거야 하면서 불 속으로 들어가는 남자 같은 거. 지금 김영환 전 의원이 이렇게 하는 거 사실 이익
이 이익을 계속 누리는 것에 유혹이 있을 얼마나 대단한 그런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다 내려놨잖아요. 약속을 지키는 게 진짜 사랑이죠.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유대인을 해방시키고 그로 인해서 그 히틀러 독일하고 연결됐던 게 당시 일본이죠. 일본 정부에서 모든 공직을 차단당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어떤 일본인 이야기, 어떤 신학 교수가 이야기하던데 우리 중에 누가 그러나요? 이인영 통일부에 덮축하면서 생명공통체 운운하는데 그게 또 성경에서 기초된 게 아니라 양명학적으로 그 저기 일국양제 체제 그 중국 정신 그렇게 그 저기 신학 논문으로 굉장하게 알만하게 잘 쓰는 그 목사님이 그냥 뭐 일본 신사참배 욕하면서도 자긴 더 하는 거야. 약속을 지킨다. 약속을 지킨다. 일국양제로 지금 그 국민들 길들이려 해가지고 기본소득 문제로 아니면 남북 뭐 그 경협이란 이름으로 한국 세금을 북한 중심으로 낚는데 애워싸임을 당해도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이 모든 걸 잊어버린다고 해도 나는 당신 모든 걸 잊지 않을 거라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약속을 지킵니다. 한국학이 고려연방 학문으로 변절해도 자유민주 수 한국학으로 단 한 사람이 돼도 지킵니다. 근데 세계에서 제일 열받는 게 조갑재 기자예요. 그 중요한 개념들 다 중국적으로 왜곡시켜. 그분들은 조갑재 기자 같은 경우 신종교에 섞어 쳐야지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데 국민공동체가 법치 아래 그 약속이 그게 아니었잖아. 그게 아니었잖아. 아예 머릿속에 잘못된 그게 지식이 있으니까 문제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토대된 법치는 로마법, 교회법이 토대가 된 유럽 시스템이지만 물론 그 지금 그 법치로 그 서양법이 그 기초가 될 수 있는 약속 개념은 아시아 문화에서도 넉넉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영화 수상한 그녀에서 불교 연기론과 약속의 이행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몇 번 다시 태어나도 이 관계의 약속은 계속 동일하다. 중국 내부의 서양파의 국민주권주의 중국 번안판. 저는 이게 이 신민설이 이승만 대통령의 그 독립 정신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만인 군자론, 모범 준수가 군자의 덕이다. 그러니까 아까 그 저기 김영환 그 전 의원 같은 경우에서도 물질 요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군자의 덕을 지키는 거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아시아의 서구는 어차피 번영 문화입니다. 중국 문명에 그 박힌 중국 문명 특유의 부족 전쟁, 그 종족 전쟁의 살인 마인드, 그거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 그 마인드 자체가 6.25 전쟁의 토대다. 그런 반성적 토대로 근대화라고 불렀잖아요. 근대화, 산업화라고 단 한순간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조갑재 씨 이전에는. 근데 서양 법치가 조갑재 기자 그 권력 잡기 이전에 분명히 사회에 있었지만 이놈의 신종교 교리가 다 깨부신 거죠. 원시반본 20년대부터 45년 사이에 그 저기 아까 말씀드렸죠. 그 20년대 자가합작, 30년대 자가합작, 40년대 자가합작 이런 걸로 이게 원시적인 것이다. 상당히 그 특정 부족에게만 나타난 조작적인 건데 그래서 거기로 돌아가자. 박정희 이전으로 돌아가자. 박정희 이전이 기준이다. 돌아가자. 4050 세대가 어린 시절 배운 법치는 한순간에 퇴물이 돼버렸죠. 그래서 4.15 부정선거라고 말하는 거는
4050 세대가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게 무너진 거죠. 좌익마을 부족주의로 우익에게도 권리의 균등이 가야 된다는 걸 눈감았던 겁니다. 그리고 신종교 출신의 종교 감정이 신종교 출신의 종교 감정으로는 맞지 서양법으로는 하나도 안 맞잖아. 박근혜 탄핵이. 이것도 눈 감는 거고 대승불교자고 천지만물에 간섭하는 한 명 이게 아니라 각 분야의 적임자들이 나오고 그게 협업되는 사회가 맞죠. 지금 조갑재 씨가 거의 모든 분야 글 쓰지만 모든 분야에 다 안 맞잖아. 그러니까 조갑재 씨가 모자른 게 아니라 이제 그 노쇠해가는 한 명의 정치부 기자 언론인이 맡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 법치로 하버드까지 공부한 그 강용석 씨 같은 분들이 중요할 겁니다. 결국 한국 사회에서 치명적 자만 그 하이에크가 논한 그 거대한 사회 공동체가 돌아가려면 사회에서 신뢰가 있어야 되고 사회 신뢰는 약속의 기초가 돼야 되는데 그 약속은 그 트럼프도 교육을 민주사회를 위한 교육을 중시하잖아요. 근데 교육이 없어. 한순간에 사라졌어. 관직을 차지하려는 신종교, 영남천도교와 호남천도교 간의 싸움으로 사라져버렸어. 그렇게 법치 교육을 하려면은 지금 기존의 법치 교과서 법대 우파들이 그 논하는 그런 교과서의 논리가 중요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민주재단의 앞에 뭐 맹세 뭐 이런 식으로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부족주의고 전 국회 참여 투표자의 후손으로서 전 국회 참여 투표자가 전 의원하고 다 똑같은 권리다. 이게 헌법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손만대 이어갈 책임의식으로 일국 양제 탈퇴는 이렇게 한다. 좌파 권력 뿌리의 사기죄 소송. 세 가지 사기죄 소송의 좌파 체제 전부가 붕괴될 겁니다. 일단 세계교회협의회 사기죄 고발은 필수입니다. 기독교가 전혀 아닌 조상 숭배 종교를 기독교라고 뻥을 쳤다. 텍스트는 함석헌의 뒤를 이은 안병무 서남동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 민주화운동 문서 전부가 해당되죠. 그게 전부 사기죄다. 검증 구체적으로 삼일체 신학 중심이 그게 있어야지 그리스도 중심이 있는데 그게 없다. 그냥 조상숭배 교회말 포장일 뿐이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다. 그것을 인정한 세계교회협의회는 사기죄를 쳤다. 이걸 그렇게 해버리면은 좌파의 만능 치트키인 그 영역이 다 깨져버리죠. 먼저 이거부터 하고 시작하고 일국 양제로 국민기본권 훼손인데 헌법 4조 통일인 양 정세현 문정인 피고의 사기죄 소송 승소하면 바로 박근혜 탄핵 무효 재심의 핵심 증거가 되겠죠. 이걸 하면은 정세현 그러니까 문재앙이 아니라 정세현 문정인이 피고가 될 때만이 그 체제 권력으로서 좌파 독재 체제 그러니까 딥스테이트로서 존재하는 그 가장 근원 권력의 끈을 잘라버리고 정세현 문정인을 사기죄 고발하고 그 다음에 민족해방 부족주의인데 모편민주주의만 논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를 피고로 세 가지 사기죄 소송 이후에 종북 세력이 누리는 기득권은 법적 근원이 전부 사라져버립니다. 천도교 구파, 천도교 신파가 있는 게 아니라 1948년 건국된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 국가개혁 안에 국민이 있는 겁니다. 오래된 기다림. 사실 일국 양제를 바라면서 고려연방제를 바라면서 했던 기다림이 얼추 거꾸로 이해가 돼요. 간절하게 바란 거는 결국 이제 다 끝내자. 자유민주주의 원래 법치로 돌아가자. 그거 아닙니까? 그 노래 가사는 99년부터 쭉 한 사람만 사랑한 이야기인데 대강 90년대부터 이렇게 뭐 잘못 나갔으니 그때부터 기다린 사람들은 다 이해가 갈 줄 알고 압니다. 위대한 유산을 전파한 7080 세대에게 만족하냐고 묻고 싶죠. 지금은 신종교가 관직 홀릭의 귀족으로 이어지고 법치주의 계멸에
그것 때문에 신종교 대신 무엇이든 갈아야 된다. 그래서 군사정권 때 기독교를 진흥했었죠. 근데 다시 신종교가 뜨니까 모든 게 다시 원 제자리로 그 가난의 시대에 모든 것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붕괴될 겁니다. 근데 많이 사회는 붕괴될까 되는데 정치 건달들의 일자리만 늘어나죠. 이게 만족하느냐? 일국양자할 수 있는 신종교 점진적 청산만이 자유민주와 한미동맹을 수호할 수 있겠죠. 이제는 말입니다. 더 그 신종교가 종교 폄하 이런 게 아니라 사회 이제 주류가 비혼입니다. 비혼. 사회 주류가 비혼이에요. 비혼. 조상 숭배 부족 문화에는 이젠 사회 주류에게 잔인한 종교예요. 비혼은 이제 은폐 강요가 더 이상 안 돼요. 비혼을 사회 주류로 인정해야 됩니다. 4050 세대의 비혼을 주류로 인정해야 됩니다. 이 비혼을 초래한 가장 근본적인 여파, 물량 중심을 자본시장의 물량 중심의 성장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가계부채로 부동산 가격 떡상시켜서 결혼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잖아.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 살아있는 사람도 못 죽겠다는데 친족 종북 조상 숭배는 뭔 놈에 이렇게 강요가 많어. 좌파 독재란 말은 군사 독재에 저항했던 이들의 아프냐? 나도 아프다. 란 식의 공감을 전제로 하죠. 공감. 그리고 이제는 다 끝내자. 란 마음이 전제가 된 겁니다. 다 끝내자. 그리고 군사 독재에 저항했던 사람들의 이젠 공감한다. 다 끝내자. 다 끝내자. 끝내자. 끝. 실패. 끝. 이 말이 참 나영석 PD의 말이 참 와닿는 지금 그게 없죠. 그래서 이제는 우파가 중국적 사고의 한계를 외쳐야 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